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4가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뉴욕 증시 상황에 대해서 특파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별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네, 김한희 특파원,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에 미국 증시의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며 투심이 고조됐는데요. 장이 열리기 전 공개된 미국의 5월 고용 동향이 기대했던 것보다 양호해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된 게 상승을 촉발했습니다. 마감을 앞두고는 미중 무역 협상 재개 소식까지 더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영국 런던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미중 무역 긴장이 완화한 등 점도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 대비 1.05%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1.03% 상승한 6,000.36으로 마감했습니다. S&P 500이 마감가 기준으로 6,000을 넘어선 것은 2월 21일 이후 처음입니다. 나스닥 지수 또한 1.2% 반등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시장에 영향을 끼친 이슈는 고용지표였습니다. 지난주가 고용주간이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지표였던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에도 미국의 5월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증가세를 보인 겁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을 보면 13만 9천 명 늘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고요.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4.2%를 기록했습니다. 아메리프라이즈의 앤서니 사글린베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면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매우 잘 견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며 여름 동안 경제 데이터에서 관세 영향이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장은 당분간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린시팔 자산관리의 시마샤는 연준으로서는 금리 인하가 시급하지 않다며 무역 안개가 거칠 때까지 기다리면 정책 실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첫 번째 금리 인하는 2025년 말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금요일장 M7과 특징주도 전달해 주시죠. 네, 이날은 테슬라가 급등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CEO 간 극한 말싸움 속에 14%나 폭락하면서 $300 선이 무너졌던 테슬라는 이날 장 초반 7.3% 급등한 $305.5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뒷심이 조금 딸리면서 결국 3.67% 오른 $295.14로 장을 마쳐 $300 탈환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3월 머스크를 돕기 위해 구입한 모델 S 최고급 전기 세단을 팔아치우거나 누구에게 줘버리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나왔지만 테슬라 저가 매수세는 탄탄했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완전한 결별로 접어들었지만 테슬라가 로봇, AI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성장을 지속할 거란 투자자들의 낙관이 탄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테슬라가 급등한 걸 비롯해 M7 빅테크 이날 상승 흐름 주도했습니다. 엔비디아에게 빼앗겼던 시총 1위 자리를 되찾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엔비디아와 시총 격차가 좁혀지기는 했지만 1위를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58% 올랐고요. 엔비디아는 1.24% 뛰었습니다. 알파벳은 3% 올랐는데요. 아마존과 애플, 메타도 2%대 내외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뉴욕 증시는 숨가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도 재개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난주 고용 지표가 좋았던 만큼 이번 주에도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 시장을 보면 시장 실적 지표인 S&P 500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에 심리적 저항선인 6,000선을 다시 뚫었는데요. 마감가 기준으로는 6,000선을 넘은 게 2월 21일 이후 석 달 만에 처음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영국 런던에서 중국과 무역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주 투자자들은 미국의 무역 협상에 계속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비롯한 경제 지표도 주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미국과 중국은 9일 영국 런던에서 중국과 무역 협상을 벌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민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가 참석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잘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GDS 자산운용의 글렌 스미스는 주식시장은 결국 무역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올해 여름 어느 시점에는 주가가 2월 최고치를 뚫고 심지어 그 이상으로 오르는 것을 보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JP모건의 수석 전략가 출신인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주가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지만 모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경기 둔화 조짐도 보이고 밸류에이션은 다시 최고치로 돌아섰다고 경계했습니다. 이번 주 투자자는 미 노동부가 발표하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일부 품목에서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CPI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첫 물가 지표입니다. CNBC에 따르면 팩트세트 설문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전월비 0.2%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4월과 같은 수준입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비 0.3%, 전년 동월비로는 2.9%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거는 모두 4월에 비해서 각각 0.1%포인트씩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미스의 버나드 야로스는 지금이 바로 관세 영향을 실감해야 할 시점이라며 5월 이후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도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과 이번 주 일정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애플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WWDC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애플은 WWDC에서 아이폰 운영 체제인 iOS, 아이패드 OS, 맥OS, 애플워치 OS 등 최신 소프트웨어를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기능을 선보인다면 애플 주가 더욱 탄력받을 전망인데요. 계절적으로 애플의 주가는 매년 이맘때쯤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흐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경고도 있는데요. 투자은행 리덤의 로라 마틴은 WWDC가 애플 주가 상승 기폭제가 되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그런 기폭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관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지난주 금요일 WWDC 기대감이 반영된 1.64% 상승 마감했었습니다. 예정된 일정 외에도 투자자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CEO 간 상호 비방 이어질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번 주 연준의 고위 인사 발언은 없습니다. 다음 주 FOMC 정례의 개최를 앞두고 침묵 기간에 돌입했기 때문인데요. 기업 실적 발표도 간간히 이뤄집니다. 10일에는 딸기잼 등으로 유명한 JM 스모커가 11일과 12일에는 AI 테마주인 오라클과 어도비가 각각 분기 실적 발표합니다.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지표로는 4월 미국 도매 재고, 5월 뉴욕 여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애플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로는 미중 무역 협상이 될 텐데요. 협상 내용이나 결과에 따라 증시가 많이 흔들리는 만큼 내용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요 일정까지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